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 방송 시간입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맥세븐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에서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모리스라고 좋은 건설 기업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건설 기업 소개 드릴 겁니다 했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기업 분석 통해서 좀 조정받을 시에 저희가 사야 됩니다 하는 말씀 드리려고 오늘 기업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밀려줬으면 하고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조정은 진짜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장중에 계속 혼조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이제 쭉 땡겨 올렸죠. 그래서 야, 시장이 약하지는 않네. 좋게 보아야 되나? 뭐 이렇게 지금 고민이 막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보면 요즘에 대형주들만 좀 계속 탄탄하게 가는 것 같고요. 중소형 여타주들은 조금 밀리는 거, 좀 오르는 거 이렇게 선별이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세븐의 연초 대비 성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세 개는 지수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현재 나스닥 100이 12% 정도 올라와 있고 S&P가 한 1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아마존, 아직도 애플과 테슬라는 연초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성과 보이고 있죠.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요즘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입니다. 시총 제일 큰 거죠. 목표가가 194불로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목표가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181불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한 6%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타겟을 크게 본 애널리스트가 270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레이팅 보면은 이제 조금 다시 또 올라가는 수준에 있어서 그래도 이게 가장 시총이 크기 때문에 너무 덩치가 커서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가겠나 하는 생각들을 애널리스트들이 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저번에 실적 발표 좋게 나오면서 애널리스트들이 타겟을 614불로 평균 가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22%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꾸로 주가는 지금 내려오고 있죠. 야,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널리스트들이 평가가 굉장히 좋아졌다,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타겟이 235불인데 지금 가격이 거의 와 있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생각과 시장 생각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고 타겟은 300불을 쓴 애널리스트가 있네요. 그리고 레이팅도 별로 나쁘지 않게 그대로 버티고는 있습니다. 구글입니다. 구글은 216불 타겟인데 최근에 좀 이제 연초에는 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타겟 가격이. 그다음에 현재가보다는 한 4%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대 프라이스는 248불을 쓴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레이팅은 계속해서 올라다가 최근에 좀 눌리고 있지만 그래도 상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262불이 애널리스트 타겟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228불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4% 정도 업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고로 많이 쓴 애널리스트는 306불을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로우 보면 22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하락 위험보다는 상승 포텐셜이 더 많구나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최근에 애널리스트의 타겟 프라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치 이제 근접하고 있죠. 근데 레이팅도 많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입니다. 메타가 타겟이 861불로 요번에 또 크게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올라왔고요. 현재가 754불에 있기 때문에 한 14%는 포텐셜이 남아있다. 그리고 보시면 최대를 1000불 넘게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팅은 굉장히 높게 갔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 그래서 메타는 현재 그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같아요. 오늘 계속해서 프라이스 타겟을 상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입니다.
참, 지금 현재 목표가가 306불로 놓여 있는데요. 현재 가격이 351불이죠.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 12.5% 밑에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한번 다운그레이드를 한 다음에는 계속 올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그렇게 크게 괄목할 만한 뭐 사인들이 별로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보면은 최고 타겟은 500불을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레이팅은 아직도 3.3.44대, 그래서 맥7 중에서는 가장 낮은 레이팅을 받고 있습니다. 화이팅 테슬라입니다. 네, 팔란티어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151불입니다.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만 해도 거의 뭐 50불, 40불 수준에 있던 애널리스트의 타겟 프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151불, 뭐 최고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가격이 이제 160불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사실 185불까지, 190불 근처 갔었잖아요. 근데 최근 높은 타겟이 200불짜리도 있었는데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타겟 프라이스 근처까지 근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레이팅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3 정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샀다고 해서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요. 바짝 올라왔습니다. 타겟은 여전히 328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300불이니까 한 9% 정도 올라갈 타겟이 있고요. 근데 레이팅은 점점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뭐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최고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게 좀 돌아가야지 기관 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크라우드위브입니다. 이게 상장된 후에 애널리스트들이 조금씩 이제 커버를 하다가 지금 보면은 타겟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꾸준히 올라왔고요. 뭐 주가는 급등했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122불까지 타겟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물량이 나왔는데도 실적 발표 나온 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타겟이 올라오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 상한선은 180불에 놓은 애널리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한선은 뭐 32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이 내놓은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좀 베리에이션이 큽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거는 지금 전체적인 에버리지가 프라이스 타겟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 보고 있고요. 현재는 91불 선에 있으니까 한 33% 어퍼 타겟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애널리스트 레이팅도 3.23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피그마입니다. 이거는 지금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프라이스 타겟이 76불로 지정돼 있네요. 좀 아쉬운 프라이스지만 사실은 이번 9월 초에 9월 3일 날인가요?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리포트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퍼블릭하게 나와 있는 리포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70불에 있으니까 한 8% 정도 어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게 쓴 프라이스 타겟이 96불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언큐입니다. 아이언큐도 연초서부터 연말서부터죠. 사실은 그 타겟이 많이 올라왔었고요. 지금이 최고 타겟 프라이스입니다. 49불 57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 21% 위에 타겟 프라이스가 놓여 있고요. 최대는 70불까지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이제 커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숫자가 별로 안 되긴 하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4.29, 그러니까 뭐 4가 넘어가면 바이 이상의 레코멘데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이언큐도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스라고요. 오늘 기업 분석해드릴 회사인데요. 보면은 진짜로 계단식으로 꾸준히
타겟이 올라왔고 저번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프라이스 타겟이 125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117불이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요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삽니다 해가지고 110불에 제가 포지션을 잡았었고요. 그래서 뭐 7%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120불에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저 이제 분석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너무 비싸다, 밸류에이션보다. 그래서 이거 좀 이제 내려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애널리스트 웨이팅은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4.75입니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좋아하는 기업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10개 넘는 종목을 쭉 보셨는데요. 현재는 애널리스트들의 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연말까지는 중간에 출렁출렁이면 있겠지만 연말까지는 좀 좋게 봐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종목들 쭉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목표가가 높은가 낮은가도 보시고 그래서 포지션 조정 좀 하시고 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프라이머리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설주인데요.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계속 이때부터 좀 보고 있다가 이게 좀 빠져줘야지 사는데 그래서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추천을 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실적 발표 나오면서 뭐 엄청나게 튀어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 보면 사실은 뭐 계속해서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돈이 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실적 발표 나오면서 거래가 또 한번 빵 터지면서 2위까지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 모든 지표들이 굉장히 좋고 결국은 과매수권에 올라온 거죠. 자, 이러면 이 포모에 의하면 이걸 따라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업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우리 프리모스 전략에서 한번 보면 이제 5%를 실기로 이제 책정을 했는데 현재는 제가 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2%를 110불에 실어놨습니다. 아직은 이제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스 서비스입니다. 이게 PRIM이 티커인데요. 현재 주가가 114불에 있는데 과연 이게 매수할 때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 때인가 혹은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게 팔 때인가 이런 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업도 비싸면 나쁜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중 최고치에 있는 주식을 매수를 할 것인가 하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4가지 핵심 질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가의 밸류에이션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AI와 인프라 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겠고 지금 매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나도 판단해야 되겠고 그럼 언제가 적정 매수 시점일까 하는 것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충격적인 사실을 한번 보시죠. 7월 중순만 해도 주가가 85불, 87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조만간 건설주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하는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이게 114불까지 올라오죠. 34%가 올랐습니다. 8월 초만 해도 이제 93불이었어요. 이런 급등이 왜 있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4가지의 원인이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AI 테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이 실현이 됐고요. 그래서 분석가들이 줄줄이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당연히 대량 매수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런 4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수급이 풀리면서 완전히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많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퍼가 33.6배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성장주라고 해도 이 정도면 높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이건 건설주잖아요. 근데 굉장히 높고 PBR도 4.6배 이게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EV/EBITDA도 23배라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PSR만 1.8배로 조금 양호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싸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사하고 비교해도 이게 뭐 싸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1위인 퀀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퍼 기준으로 39배고요. 그다음에 메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29.3배입니다. 그래서 보면 33.6배니까 이게 한 중간 정도는 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뭐 상당히 싸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확실히 좋았나 한번 판단을 해보면요. 매출은 20.9% 그래서 증가했으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고 순이익이 무려
무려 70%나 떴습니다. 이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그 현금 흐름도 사실은 분기 최대의 현금 흐름을 기록합니다.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있구나 하는데 이제 우려하는 부분도 있죠. 에너지 부분에서 마진 압박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비용 증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면요, 이 회사가요 뭘 하는 회사냐면은 데이터 센터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전력 그런 이제 건설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AI 시대에 딱 맞는 맞춤형 건설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이렇게 나온 거죠. 매출이 늘고. 그리고 수주잔고도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향후 2년치 매출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특히 MSI가 불리는 장기 서비스 계약이 58억 달러나 되는데, 이는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탄탄하게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메가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질문을 해봤는데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짓는 이제 건설사라고 그랬잖아요. 데이터 센터는 확실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쟁사들도 동일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온고잉이다 하고, 정부가 또 인프라 지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1.2조 달러가 확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정에너지 전환은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입니다. 프라이머리스가 이제 선두주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런 거가 주가에 미리 방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의 세 가지 리스크는요, 고평가 리스크입니다. 퍼가 33배니까 좀 부담스럽다. 실적이 조금만 안 좋게져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요. 대형 경쟁사들이 적극 이제 계속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주 경쟁도 아마 좀 많아질 거다. 그럼 마진이 좀 압박을 받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고, 거시 경제 리스크는 모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적정한 주가일까 하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이런 이제 밸류를 해봤더니, 퍼 기준으로는 100에서 125불이 나오고요. EB, EBITDA로 보면은 105불에서 120불, 패그 기준으로 110에서 130불, DCF 모델을 따지면 115에서 135불. 종합해보면 어떠한 밸류에이션을 해봐도 결국은 110불에서 130불 정도가 나오는구나. 현재 114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주가는 하단 목표가 근처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수익률을 전망해보면요,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130발까지 갈 거야 하면은 지금 사봤자 14% 수익이고요. 그러려 그러면 AI 붐이 계속 지속돼야 되고 실적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예상 실적 달성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한다. 그러면 120불 보는데 그래봤자 지금 5%더 오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게 좀 안 좋다 하게 되면 한 95불까지는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 이게 17% 하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 대비 이 업포텐셜이 별로 없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그래서 제 판단은 이게 한 달 전이었으면 좋습니다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아직 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좋은 시점, 그러니까 95불에서 100불이 좀 깨져서 내려가는 순간에는 저희가 좀 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게 저희 이제 처음에 이제 진입하려는 가격이었는데 좀 타이밍을 놓쳤죠. 그리고 사실은 저평가된 종목들이 주위에 이 주식 말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한번 자산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 매수 구간을 보면요, 첫 번째 저희가 봤던 95에서 100불 구간, 지금부터 한 12에서 17% 빠지면은 거기는 기술적 지지선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빠진다. 85불, 90불 선입니다. 현재에서 한 20%에서 25% 빠지는데 여기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까지 좀 빠질까? 이렇게 되면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이 기업의 포캐스트가 좀 안 좋게 나오든지 해야지 이 정도까지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차 매수는 75불에서 80불 선입니다. 이건 한 30% 넘게 빠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기업 내용에 비해서는 앞으로 이제 수주 잔고 들어와 있는 거 이거 다 합쳐봐도 굉장히 저평가군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기다리는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A 플러스 등급이고 비즈니스 모델 우수하고 수주 잔고도 탄탄하고 메가 트렌드에 확실한 수혜를 받고 있어. 다 좋은데 주가가 비싸다. 밸류에이션도 고평가다. 상승력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투자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를 그냥 포모에 의해서 너무 좋은 기업이니까 나는 그냥 사야 돼 해서 만약 사셨다고 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수익률이 이제 잣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100불에
그것도 이제 최하단입니다. 그게 거기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좋은 기업이 결국 좋은 투자는 아니다. 가격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왔을 때 사야 된다 하고, 인내시비 수익을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95불, 100불까지 과연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거기 과연 올까? 하는 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포모는 피하셔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이렇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냉정한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이게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다른 기회를 또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 구간에 대기를 하셔야 되고 분명히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감정적 매수. 와, 이거 놓쳤기 때문에 내가 따라잡아야 돼. 이거는 절대로 안 되고요. 무리한 집중 투자도 안 되고 단기 차익을 자꾸 추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소문에 들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상 질문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95불, 100불 선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고요. 이미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하죠? 하면은 뭐 성향에 따라서는 한 120에서 130에서 단계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고평가된 것 같고요. AI 붐이 계속되면 더 오를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리스크가 좀 더 크다. 오를 것보다는.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프라이머리스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불이 깨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죠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여러분 본인의 책임이니까요.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에 또 밤늦게까지 계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장 끝나고 나오는데요. 그 상황 점검하면서 좀 급한 상황이 있으면 제가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텐이었습니다.